봅시다. 챕터 1 리뷰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죠. 자, 지금의 rise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관사 더랑부터도 주어가 됐네, 그쵸? 상승. 뭐의 상승? 국제적인 기관들의 상승. 그럼 여기서는 상승이라는 말을 증가라는 표현으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겠네요. 자, 국제기관들의 증가는 should BPP 무슨 태로 되었다? 수동태로 됐다. 이때 attribute 동사 뜻 무슨 뜻일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 기억해야 되는 게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하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지금 요게 무슨 태로 된 거야? 수동태로 된 거야. 그래서 이 A가 주어 자리로 갖고 attribute가 BPP 되고 그 뒤에 to B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쌤, attributed 뒤에 to 안 보이는데요? first and foremost라고 하는 부사가 꼽사리 꼈기 때문인 거야. 최우선적으로.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해석 들어가면요. 국제기관의 증가는 탓되어져야 한다. 뭐뭐의 탓이 되어야 한다. 이해됐어요? 최우선적으로 뭐에 대한 탓으로 돌려져야 된다? 증가하는 독립성에 대한. 뭐 사이에서? 국가들 사이에서. 특히 언제 이후로? 19세기 이후로. 그럼 사실 이미 1번 문장이 곧 뭐가 돼요? 결론이 돼요. 이제 막 시작했어. 어서 앉아. 시험에 어서. 여기 오늘부터 쓸 리딩 가보겠지. 13페이지예요. 너무 고생했어. 재밌었어? 힘들었어? 그래서 시영이는 정리하면서 2번 문장부터 잘 따라오도록 하고, 그래서 준혁이 요거 1번 문장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1번 문장이 왜 결론이고 뭐가 중요한 거냐? 19세기부터 국가들 사이에서의 독립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19세기부터 국가들 사이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 거의 결과값이 뭘로 도출된다? 국제기관의 증가로 도출된다. 이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나요? 자, 2번 문장 봅니다. 자, 이러한 상호 의존성인데, 자, 주어 그리고 동사 찾아보면은 콤마가 좀 눈에 띄네요. 그럼 진짜 동사는 has led to가 동사가 될 텐데,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거 전체 다 누구 수식이라고 했지? 주어 수식이라고 했지. 주어랑 동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 존재하는 수식어보다. 지금 위치 뒤에 보니까 주어가 안 보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로 꾸며주고 있네요. 왜? 주어 this가 붙었잖아. 이 this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단수 명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this 자체로. 복수였다면 theses가 됐을 거 아니야, 형용사라도. 자, 이러한 상호 의존성인데 어떤 상호 의존성?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특히 어서 오세요. 특히 evident 하면 무슨 데? 명백한, 분명한 이런 상호작용이야. 어디서? 경제적인 지역에서. 자, 한 문장 할 때마다 한 명씩 온다. 13페이지에 정리하시면서 2번 문장부터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3번 문장부터 들으셔도 돼요. 지금 영상 찍히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한 명 더 왔으니까 다시 2번 문장 다시 가면, 이러한 상호 의존성인데 어떤 상호 의존성이라고요? 특히 명백한. 어디서? 경제적인 지역에서. 아, 그럼 1번에 나왔던
요 1번 문장을 결론값이라고 했는데 이 1번 문장의 결론값은 어디서 특히 명백하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호 의도성은 자, 여기 보니까 PP인데 레드는 당연히 lead의 PP가 돼요. lead to 한 덩어리로 동사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다가 아니라 이어지다였죠. lead to가 하나의 동사가 될 때 요 to는 전치사가 되면서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 뭘로 이어져 왔어? awareness, 인식으로 이어져 왔어. 누구 사이에서의 인식으로 이어져 왔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으로 이어져 왔어.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인식이냐? that부터 뒤에 봅니다. International cooperation 주어 is essential. 주어 비동사 보어 나왔네요. 몇 형식 완벽한 문장? 2형식 완벽한 문장이야. 그리고 지금 요 대답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행사 잘 잡으셔야 돼요. awareness 얘가 선행사가 됩니다. among부터 makers까지는 그냥 전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과해요. 선행사 아닙니다. 그래서 요 대세 정체는 무슨 대시 되느냐? 동격의 대시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 그 뒤에는요. For achieving national objectives and carrying our functions beyond the reach of their national resources. 묶어서 이거 둘 다 for에 대한 동명사 1번, 동명사 2번인 것 뿐이야. 병렬 구조만 잡으면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었다. 그쵸? 그래서 2번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 구문무성은 다 끝났거든요. 해석에 집중해서 따라옵니다. 이제 자, 이러한 상호 의도성. 어떤 상호 의도성이라고? 특히 명백한. 어디서? 경제적인 지역에서. 여기까지 됐죠? 이러한 상호 의도성은 이어져 왔어. 인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때 어떤 인식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야. 뭘 위해서? 국가적인 목적들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 carry out은 수행하다, 실행하다죠. 실행하는 것을 위해서 뭘? 기능들을. 근데 그 기능들 어떤 기능들? 그들의 국가적인 자원의 도달 범위를 뛰어넘는. 됐니? 그들의 국가적인 자원들의 도달 범위를 뛰어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목적들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 국가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이르러 왔다. 이해됐니? 그러면은 2번 문장은 구태였다면 뭐가 돼요? 1번이 결론 문장이었어. 2번 문장은 무슨 문장이야? 결론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왜 결론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핵심은 뭐야? 이거예요. 국제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국가적인 자원의 도달 범위를 뛰어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위해. 됐니? 이런 것을 위해 뭐가 필수적이다? 상호 의존성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문장은 긴데 결국 핵심 내용만 추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파란색 박스를 위해서 상호 의존성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됐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thus, 따라서, space programs. 자, 예를 들어니까 이건 당연히 예시야. 뭐에 대한 예시? 위에 이유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뭐가 나왔네? 우주 프로그램. 그럼 우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국가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국가의 자원의 도달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주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자,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거. 투투용법. 자, 투투용법은 기본적으로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 무슨 의미를 가져? 부정의 의미를 가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정확한 분석은 뭐라 했지?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라고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무슨 부사적 용법이야?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로 해석되는. 그래서 우주 프로그램들은 자, 코스트리 부사야 아니야? 부사 아니야. 왜? 코스트라는 뭐에다가 명사의 ly를 붙이면 뭐가 돼? 형용사가 되는 거야. love의 ly 붙인 lovely, 사랑스러운 형용사. 친구, friend의 ly 붙은 friendly, 친근한 형용사. 비용이라는 cost의 ly, costly, 비싼. 이해됐니? 우주 프로그램들이 어떻다? 지나치게 비싸다. 뭐 하기에? be burn. 하하. 너네 PP 제대로 외웠나 볼까? 이 burn이라고 하는 PP 누구의 PP 형태입니까? 오호. 그걸로 빨리 나왔는데. 그러면 동사 bear은 무슨 뜻이 있어요?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BPP 견뎌지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거의 한 국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주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때 한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state, 국가들이네요. 국가들은 compelled, 강요하다니까 수동태 돼서 강요된다. 강요받는다. 뭐 하도록? 참가하도록. 뭐에 참가하도록? versus 힘에. 즉 이게 뭔 말이야? 힘을 보태라고 강요받는다는 거야. to join versus 힘을 더하라고 강요받는다. 됐니? 뭐를 통해서? 국가 기관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됐나요? 자, 그래서 2번, 3번 문장 다시 한 번만 관계성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1번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다고요? 결론이었어요. 어떤 결론? 19세기 이후 어떤 특징?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더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 거에 대한 결론이 뭐였다? 국가기관의 증가였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럼 왜 19세기 이후부터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중요해졌냐? 국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자원의 도달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1번의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이 achieving과 carrying out에 대한 예시로 들어가는 게 3번인 거야. 구조 잡혀요? 그래서 3번에서 예시로 든 게 우주 프로그램이고 얘 어때? 부담되기에는 뭐 견뎌지기에는 너무 비싸. 한 국가에 의해서. 그럼 한 국가에 의해서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에 뭐가 중요하다? 상호 의존성이 중요한 거고 그런 상호 의존성이 뭐로 발현된다? 국제기관으로 발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건데 이거는 그냥 능동적으로도 뭐 스스로 해야 되면 느껴지지만 심지어 어떻게 된대요? 강조된대요. 강요된대. 참여하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 당연한 거죠. so as to로 바꿔도 되고 그냥 to로 바꿔도 되고. 자, 내용 정리 다 됐죠? 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리뷰 2번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조금 일찍 오고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도너스라도 좀 먹으면서 우리 달달하게 당 충전하고 살라 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 오늘 내 생각에 요 셋이 끝이 아닐까. 아직까지 못 온, 명민이는 오늘 못 온다고 얘기했고 강연이나 저기 설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45분인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못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a remote part of Sweden surrounded by mountains, valleys, and deep forests 까지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까지만 했고 까지라고 했느냐? in이라고 하면 뭐로 시작? 전치사로 시작했으면 절대 동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동사가 확인이 되네?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이 전치사의 끝에 요 컴마겠구나. 이해됐니?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시간이 모자르진 않았을 거야 여러분들은. 뭐 아까 준혁이는 제가 대충 점수 들었고 시영이 혹시 어떻게 해봤어요? 모의고사? 2개 틀렸어요? 몇 점짜리? 3점짜리 아니면 2점짜리? 3, 3 2개? 몇 번대에서 틀렸어요? 핑크 하나랑 맨 뒷장에 그 단어 42번? 네. 아 오케이. 아윤이는? 뭐뭐 틀렸어요? 거기 문장 넣는 거. 아 삽입? 문장 삽입? 그러면은 3점짜리 아니면? 3점짜리면은 38번이었겠네. 그리고 또? 그 42번? 그치 41번은 틀린 게 사실 아니거든. 42번이 이제 30번 유형으로 어휘 유형이다 보니까 그래도 첫 모의고사인데 다들 잘 견뎌냈네요 압박감을. 자 이거 다들 너무 잘했어요. 이어서 갑시다. 자, in a remote part, 먼 지역에서. 근데 어디의 먼 지역? 스웨덴의 먼 지역. 근데 그 스웨덴의 먼 지역이 어떤 먼 지역이야?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야. 뭐에 의해서? 산들과 계곡들과 울창한 숲들에 의해서. 이해됐나요? 띡 두꺼운인데 숲이 두껍다는 얘기는 숲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울창한 숲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브달렌의 공동체. 자, 이거 아는 게 정상이다, 모르는 게 정상이다. 모르는 게 정상이다. 우리 영어 위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아브달렌의 공동체는 자, 디스폴레이틀이 무슨 뜻입니까? 절망적으로? 무슨 뜻이야, 디스폴레이터리? 여기서 디스폴레이터리는 필사적으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필사적으로. 자, 그 공동체는 필사적으로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attempt 뒤에 목적어로는 투부정사 나오죠? 뭐 하는 것을 시도하는 중이다? 보존하는 것을 시도하는 중이다. 뭘 보존하는 것? 그것의 독특한 유산을. 맞니? 그것의 독특한 유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당연히 공동체의가 되겠죠? 그 공동체의 독특한 유산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현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up until 무슨 뜻?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중반인데 어디의 중반? 20세기 중반까지. 그 도시 재진술이네. 공동체 그 도시. 자, 뭐의 그 도시?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있던 약 1800명의 주민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는 말했대. 뭘 말했대? 언어를 말했대. 뭐라고 불리는? 엘프달레인이라고 불리는 언어를 말했대요. 됐네요? 됐나요? 엘프달리안이라고 불리는 언어를 말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believed는 무슨 역할일까? 서하나 고생했어.
숨 좀 돌려. 괜찮아. 영상 찍고 있었어. 괜찮아.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일 거예요. 그래 나는 못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온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야당에서? 이거 체력이 많이 좋아졌겠는데? 야당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집에서 왔다는 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닌데? 훌륭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덕체에서 체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네. 자, 숨 돌리고 앉고 지금 이제 막 1번 문장 끝냈고요.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숨 돌리고 천천히 따라도 괜찮아요. 영상 다 찍혀 있고 이제 수업 시작한 지 2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집에 가서 20분 영상 보면서 자습하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요. 자, 이어가도 될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영아, 요 believed는 동사일까 분사일까? 근거는요? 잘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 잘 찾아냈으니까 준영이 하나 더 찾아볼까? 그렇죠. believe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believed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뭐로 쓰인 거다? PP 분사로 쓰였다. 그래서 컴마 PP 분사 구문이 되죠. 믿어지면서, 여겨지면서가 됩니다. 뭐라고 여겨지면서? 가장 가까운 데스컨던스 하면은 후손이라는 뜻이 되죠. 가장 가까운 후손이라고 여겨지면서 누구의 후손? Old Norse의. 당연히 이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가? 몰라야 돼.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자, 근데서 이제 Old Norse라는 게 뭐냐? 추가 설명 주죠? 바이킹들의 언어인. 됐나요?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과거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과거 배경 설명이 뭐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 필사적으로 시도하고 있대. 보존하려고. 왜 필사적으로 보존하려는지 이유가 나왔죠. 어떤 거에 가장 가까운 후손이기 때문이야? 바이킹들의 언어인 올드 노르스의 가장 가까운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엘프달리안이라는 단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 단어와 인접한 단어니까 유산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The beautiful and complex tongue. tongue 하면 우리 혀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제 뭐 알겠죠? 혀로 말하는 거 무슨 뜻? 언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리고 복잡한 언어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직접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무슨 단어일까요? Old Norse일까? 엘프달리안이죠. Old Norse의 가장 가까운 후예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야. Old Norse가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Old Norse의 흔적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엘프달리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엘프달리안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고 복잡한 언어는 remain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라서 뒤에 보어로 기본적으로 뭐만? 형용사를 쓰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serving이 아니라 preserved가 나왔습니다. 당연해요. 주어. 이 형식의 보어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주어가 언어야. 언어가 스스로 보존하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복잡한 언어는 남아있어 보존된 채로 throughout, 뭐뭐 내내, 뭐뭐를 전체, 뭐뭐 통해서 뭐뭐 온통, 뭐뭐 전체, 뭐뭐 내내 the centuries, 수세기 내내 보존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져 왔대. Because of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지역에
자연적인 고립 때문에. 여기까지 됐을까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워놓고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옛날 바이킹들의 언어에 가장 가까운 후예인 이거라고 불리는 요 언어를 사람들이 많이 말했대. 그리고 이 언어가 무려 얼마 동안 지켜져 왔대?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왔대. 그러면 보존이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잘 된다는 거. 근데 의문점이 들어야지. 첫 번째 문장에선 근데 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냐고. 수백 년 동안 잘 보존되어 왔으면 필사적으로 노력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말했었어요?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됐다? 유지된다, 변화된다. 변화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유지가 잘 될 때의 특징은 뭐였다? 유지가 잘 될 때의 특징은 그 지역의 자연적 고립 때문이었대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1번 봐봐. 산들과 계곡들과 울창한 숲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대. 옛날이면 접근이 쉬워, 어려워? 매우 어렵지. 접근이 안 되고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왕래가, 바깥 사람들과 왕래가 많을까 적을까? 적게 되고 고립된 문화를 갖다 보니까 언어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거야. 그럼 딱 느낌 오죠? 뭐의 발달로? 현대 기술의 발달로서 그 지역이 바깥 세상과 소통이 잘 되면서 현대 언어가 들어오면서 언어가 점차 소멸되고 있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로 연결되겠지. 이해됐어요? 맞나 한번 봅시다. 자, like other isolated regions of the world, however. 그러나 나왔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구나? however 기준으로 조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세계의 다른 고립된 지역들처럼 도착, 뭐의 도착? 더 큰 이동성과 대중 미디어의 도착은 시작했어. 뭐 하기를 시작했어? 극복하기를 시작했어. begin이니까 to overcome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 overcoming도 가능하겠죠. begin 뒤에는 to 부정사 ing 똑같으니까. 극복하기 시작했어. 뭘 극복하기 시작했어? 자연적인 barrier들,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어. 이해됐어요? 자, 어떤 자연적인 장애물들? that 뒤에 뭐 없구나? 주어 없는 주관되고 요 had guarded 별표입니다. 과거 완료 항상 체크해 줍니다. 자, 과거 완료하면은 아니 이제 좀 진정됐죠? 온지 좀 됐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를 말한다고 했죠? 대과거. 그러면 대과거를 쓰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준이 되는 과거. 그럼 여기서 이 대과거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는 뭐랑 뭡니까? began이고요. 하나는요. for centuries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지켜왔던 뭘? 알브다웬을 지켜왔던 뭐로부터? 변화로부터. 얼마 동안? 수백 년 동안. 자, 보세요. 이제 극복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무슨 시제예요? 극복하기 시작한 시제 자체가 과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로부터 이 알브다웬이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지킨 거는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대과거인 거야. 대과거부터 과거 동안 몇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대. 뭐가? 자연 장애물들이 아까 말한 거 뭐? 산, 계곡, 그리고 울창한 숲들. 이게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관대로서 앞에 꾸며주고 선행사 조건 봤을 때 that 대신에 위치와도 아무 상관없고요. 과거 완료 had pp가 핵심인 문장이었습니다. 자, the ancient language of Elf-Daleen. 자, 고대 언어 뭐에? Elf-Daleen의 고대 언어는 시작했어. 뭐 하기? give way, 자리를 주다죠.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이 돼요.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어. 누구에게? 현대 스웨디시. 현대의 스웨덴 언어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대.
여기까지 됐나요?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however 기준으로. 자, according to 따르면 뭐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fewer니까 당연히 일단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뒤에 셀 수 있는 사람들 나왔죠. 그쵸? 이걸 little 이용한 표현으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적은, 뭐보다 더 적은? 2500명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뭐한다? 엘프달레인을 말한다. 그리고 under the age of 15, 15살 미만의 60명 less than이니까 보다 많은 적은? 적은 60명보다도 적은 아이들이 어떻다? 유창하다. 그것에 당연히 그것은 엘프달레인이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과 마지막 현재 결론 6번 어떤 상황이다? 엘프달레인이라는 언어, 고대 언어 어떻게 되고 있다? 소멸 중이다. 그러면 이제 참 웃긴 게 6번에 대한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1번에서 나오는 거야.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게 느껴지죠? 6번 고대 언어 소멸 중이니까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중이야. 이렇게 연결되겠죠. 너희들 근데 이거 순서 문제 풀 때 절대 6번, 1번 순서 나열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글의 특수한 구조로 생각하고 얘가 무조건 1번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부터 말해주고 그 결과 현재 상황에 대한 배경, 그쵸? 그리고 그 과거 때는 잘 유지됐다. 근데 핵심 포인트 뭐에 도착 때문이었다? 원인 더 거대한 이동성과 대중 매체였습니다. 이거의 발달이 뭐의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현대 스웨덴 언어의 도입을 가속화시키면서 엘프달레인은 점차 소멸 중이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챕터 1의 리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챕터 1 리뷰 4개가 되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챕터 1 리뷰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우리 왜 본문 오늘 3, 4까지 하고 갔는데 현체 뭐 바쁘고 힘들었을 거라서 오늘 뭐 사실 숙제가 제대로 된 친구도 있겠지만 안 된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 마무리 다 되고 나면은 우리가 예상 문제 2회만 풀면은 본문 문제 다 푸는 거거든요. 이후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리뷰 3까지만 보고 일단 쉬는 시간 갖죠.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쌤? 걱정하지 마. 어렵지 않아, 쉬워. 딱 봐도 무슨 글이에요? 편집글 치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편집글 치고 어려운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집글 갑시다. 자, as you know, 너도 알고 있듯이 내 아들 데이비드는 자, 이 단어 우리가 알면 정상, 모르는 게 정상. 모르는 게 정상. 정확히 몰라도 돼. 무슨 뜻이에요? 위궤양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죠. 그냥 얘 배 어딘가가 아픈 애구나, 뭐구나, 환자구나.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내 아들 데이비드는 뭐래요? 위궤양 환자입니다. 누구의? 당신의. 그럼 지금 여기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랄프라는 사람 직업이 뭐구나? 의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너의 환자잖아. 환자를 담당하는 게 누군데? 의사인데. 이해됐죠? 그리고 그는 있어. 뭐 중에 있어? 치료 중에 있어. 뭐 아래에서? 너의 감독 아래에서. 그쵸? 자, 비동사 뒤에 전치사 나오면 몇 형식이라고? 1형식이고 1형식 비동사는 there is there처럼 무조건 어떻게 해석한다?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그는 있다. 뭐 안에 있다? 치료 안에 있다. 즉 치료 중이다겠죠. 뭐 누구 아래에서? 너의 감독 아래에서. 자, in the previous chapter of last week. 지난주에 있던 이전의 검진에서 너는 엄격하게 명령했어. 뭘 명령했어? that 이하라는 걸 명령했어. 자, 3번 문장 별표입니다. 혹시 여기서 서술형, 여러분들 서술형 뭐 문제 몇 문제 비율 같은 거 얘기 안 해줬나요? 70, 30, 80, 20 이런 거 얘기 안 했는데 혹시? 20. 서술형 20만점? 80, 20? 그러면은
20점이면 제 생각에는 찌끄리기 같은 거 4점짜리 4개, 4점짜리 5개는 안 할 거고 4점짜리 3개, 5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이렇게 하나? 개수 혹시 문항 개수도 픽스를 해줬나요? 알려줬고. 만약에 문항 개수가 픽스됐으면 내가 파이널 만들 때 7점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문항 개수 좀 맞추려고요. 논술은 세문항이요. 아, 세문항이요? 세문항 20점이요? 그러면 한 문항당 쪼개서 2문제씩 들어간다. 지문 하나 있고 그게 1번, 논술형 1번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작은 1번, 작은 2번이 또 나머지는 형태일 거라는 거야. 하나는 그리고 완전히 통영장이겠는데? 세 문제인데 20점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산술적으로 나눠봤을 때 668일 확률이 크거든요. 668? 그러면 668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8점짜리는 단독 문제로 안 될 거고 6점짜리 하나는 아마 3점짜리 2개로 또 쪼갤 가능성이 있고 6점짜리 한 문제가 아마 굉장한 영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피지컬을 요구하거나 암기를 요구하거나 이번 선생님의 경향성은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제가 작년 2학년 시험지 문제랑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것들 시험범위나 왜냐면 시험지만 본다고 경향을 몰라 알 수 없어.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과 시험지를 비교해봐야 어떻게 변형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지금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해. 내가 아까 왜 오늘 GPT 때문에 열받았다 했잖아. 얘가 도출을 못해.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멍청해 GPT가.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분석되는 대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파이널을 우리 최대 2회까지는 풀어볼 거예요. 시험 한 열흘 전,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더 전에 한 3회분 정도 남겨놓고 파이널 보면서 성적 보고 간단하게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좀 더 공부해야 되는지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직전 보강 때 마지막 파이널 한 번 더 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 3번 문장 별표 친 이유 내가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짓거렸어. 무슨 때? 서술형 문제 후보라는 겁니다. 3번 문장 유부터 허스피털까지. 자, 얘를 서술형 문장 후보로 두는 이유는 단순히 길어서가 아닙니다. 문장의 구조를 같이 좀 볼게요. 당연히 괜찮아? 오늘 재밌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애들하고 사진 찍었던 거. 애들하고 그 공연보다도 오히려 친구들하고 노는 게 조금 더 좋네요. 자, 갑니다. 그래서 너는 엄격하게 명령했어. 그리고 당연히 요 대절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대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면 된다야. 근데 대뒤에 나온 친구를 보게 되면 no matter what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배울 때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no matter what을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일단 기본 옵션 whatever로 바꿀 수 있다 기본 옵션입니다. 됐나요? 근데 no matter what이든 whatever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what 공식과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명사 있으면 안 되고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비동사일 때는 사실 원래 납득이 잘 안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문법에서 이 부분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어의 내 멋대로 방식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타협을 봐야 돼.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원론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건 절대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보고 어떻게 타협을 받아야 하느냐 일단 이렇게 꼽사리 꼈다 해요. 자, 꼽사리 꼈다의 근거는요 컴마로 끊어놨다는 겁니다. 저랑 이전에 자이스토리 공부하실 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접속사 하나 나오고 접속사가 바로 또 나오면 그러면 이 접속사에 대한 주어 동사 먼저 쓰고 반드시 근거로 컴마를 찍어준 다음에 앞에 접속사에 대한 주어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안에 끼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걸로 연결된다입니다. 해석할 때 안에 있는 거 먼저 밖에 있는 거 해석. 자, 그리고 점차 고등학생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3쯤에 이르면 컴마를 보여주지도 않게 되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자체를 좀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면 일단 no matter what 뒤에 동사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묶이는구나. 그러면 이 that에 대한 주어 동사는 we are not allowed가 되는구나.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allow라는 동사 몇 형식에서 쓰이는? 5형식에서 주로 쓰이는. 5형식에서 쓰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네? 투부정사가 오네. 그래서 5형식에서 제가 TV 동사라고 지칭하는 동사들이 수동태로 될 땐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왜 서술형이라고 했는지 이유 확인되죠? 첫 번째, 대절 안에 껴있는 whatever. 두 번째, 수동태인데 5형식 allow 동사를 쓴 수동태라서 바로 뒤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쓴다는 점. 이 두 가지의 문법적 특성을 더해서 서술형 문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고요. 자, 그럼 문법 근거는 설명했으니까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엄하게 명령했어. 상황이 whatever, no matter what, whatever 어떻든 간에 자, 상황이 어떻든 간에 we are not allowed 우리가 허락된다 안 된다? 허락 안 된다는 것을 뭐 하는 게? 데리고 가는 걸. 그를 어디로? 바깥으로. 어디 밖? 병원 밖으로. 그러니까 이미 부모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어 이 랄토 박사가. 애 데리고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이해됐어요? 어떤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어떤 상황이든 너네 엄격하게 명령했어. 우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가는 걸. 자, 그리고 나서 4번이 글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죠. 이제부터 난 글의 목적 말할 거야. 자, 앞에까지는 뭐예요? 너가 말한 내용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배경 설명이 1, 2, 3번이었고 나 이제 I'm here. 나 여기 있어. 뭐 하려고? 그거에 대해 말하려고. 글을 쓴 목적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5번부터죠. 자, 어제 나의 엄마가 아이고 pass away. 돌아가시다. 죽다라는 뜻이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아들이죠. 데이비드는 정말 가까웠어요. 그녀와. 그녀는 자 여기서 lives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셨는데 현재 장례식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되고 있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엔 아직 뭐로 비유한 거야? 그냥 살아있다라고 비유를 한 거야.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태클 보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녀는 지금 있어. 어디에 있어? 호주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만 해? have to go. 가야만 해. 거기로. 뭘 위해? 장례식을 위해. 그리고 데이비드는 insist on 하면은 고집부리다 강하게 주장하다죠. 진행형이네요. 데이비드는 고집부리고 있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going with us. 우리랑 함께 가는 걸. 됐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I told him. 난 말했어요. 그에게, 아들에게죠.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자, that 이하는 끝까지 밑줄 일단은 괄호를 쳐 놓은 다음에 한번 분석해 봅시다. 뒤에 완벽한 문장 필요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근데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나왔네요. 주어, 동사 한 번 더. 주어, 동사, 보어. and 나왔네요. 그러니까 또 주어, 동사. listen to가 하나의 동사니까 목적어. 자, 그래서 이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다 괄호치긴 했지만 이 괄호가 어디에서 이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보죠. 나는 말했어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가 말했다고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고. 자, 여기서는 무슨 동사 때문인 거야? 위에서 우리 봤던 누구? allow처럼 누구 때문에? 텔이라는 동사도 오형식 TV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왔다는 거야. 근데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어디에다 not을 붙인다? 앞에다 not을 붙인다고 해서 요 not은 not to take가 되는 거죠. 너가 말했다고 우리에게 데려가지 말라고 그를 어디에도. 그러나 그는 아주 땡깡심한 조그만 애야. 여기서 터프는 뭐 정말 뭐 거친 이게 아니라 골치 아픈 힘든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는 골치 아픈 작은 애예요. 그리고 그는 너의 말을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끝까지 묶어주는 게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네요. 의미적으로요. 문법적으로 절대 뭐 문제가 나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해석 의미적으로 이렇게까지만 해도 직접 목적어로 충분해요. 이 직접 목적어라는 사실을 그에게만 했어. 근데 그는 아주 땡깡심한 꼬맹이야. 그리고 그는 너의 말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we simply don't have enough potential to deal with his stubbornness in this difficult time. 자, 우리는 그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enough의 역할, 형용사 또는 부사. 뭐로 썼을까, 시험아? 네, 뒤에 있는 potential 꾸며주니까요. 아, 심플해. enough 앞에 뭐만 없으면. enough 앞에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형용사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enough가 부사일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는 게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특징적인 걸 기억해놔. enough가 부사일 때는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면 enough 앞에 형용사나 부사 안 보이면 뒤에 명사 있어서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역추론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충분한 잠재 능력을. 어떤 잠재 능력? 처리할 다를. 뭐를 처리할? 그의 고집을. 언제? 이 힘든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그의 고집을 처리할 충분한 잠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8번, 9번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글쓴이 부모가 내포한 의미는 뭡니까? 사실상 그렇죠. 데려갈 거야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의사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냐면 8번, 9번을 통해서 도저히 데이비드 설득 가능성이 있다 없다? 설득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8번, 9번 문장을 근거로 우리 아들 좀 데려갈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엄마 장례식 가야 되고 애가 할머니를 너무 친했어가지고 꼭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8번, 9번을 근거로 해서 이제 10번 문장으로 갑니다. So, 그래서 I want to see. 나는 여기서 see는 보다라는 뜻 말고 알다라는 뜻으로 써도 되죠? 난 알고 싶어. 됐나요? 난 알고 싶은데 see라는 동사 어쨌든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이제 바로 답 나와야죠? 요 if 절은 무슨 절입니까? 명사절로 쓰였고 누구 자리로? 목적어 자리로.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야? if 절이 가능한 거야. 왜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if 절 그리고 또 누구? whether 절 둘 다 무슨 절 간에? 명사절 간에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은 뜻이잖아. 근데 차이가 뭐였어? if 절 목적어 자리만 whether 절 주목보 다가는.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랑 if은 되지만 얘 뭘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다. whether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뭐 어때요?
자, so 그래서 난 알고 싶어요. 너가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그가, 데이비드가 뭐 하는 걸? 여행 가는 걸.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얼마 동안? 3일 동안.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도 또 무슨 동사 나왔어? 언로, TV 동사 또 나와서 또 목적격보의 투부정사다. 그럼 지금 벌써 본문에서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쓰는 경우 몇 경우? 3가지의 경우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가지각색으로 언로라는 동사는 2번 쓰였는데 한 번은 능동으로 한 번은 수동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로 쓰였어요? 텔이라는 동사인데 현재 완료인 have told로 쓰였어요. 그래서 총 3번의 목적격 보로의 투부정사가 나왔다. 이해됐죠? 반복되는 건 반드시 그 지문 안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그가 여행 가는 걸 너가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 사실 이 허락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8번, 9번에서 아주 강하게 협박을 했거든. 자, 그래서 나는 희망이 대생략이네요. 너가 이해해 줄 거라고. 이거 봐. 벌써 깔아놓은 거야. 답은 정해놨어. 답은 정해놓고 명목상 허락을 구하는 거야. 나는 희망해 너가 이해해 주기를, 상황을. 그리고 뭐 하기를? 생각해 주기를. 뭐에 대해? 어떤 방법에 대해. 그 방법, 왜 이리의 투부정사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적용법이지.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너네가 의사라고 생각해봐. 되게 진상엄마예요. 진상공이에요. 그러니까 난 절대 가지 말랐는데 자기 상황 때문에 가겠대. 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해. 혹시 애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방법까지도 알려달라는 거야. 그냥 제일 좋은 건 안 가면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해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삼자기 때문에 당연히 장례식에만 가야지. 가는 게 맞지. 하지만 이게 편지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 만약에 감정을 물어볼 수 있겠지. 이 편지를 읽은 의사의 감정은 어떨까요? 어떨까? 이 편지를 읽은 의사의 감정. 가장 적합한 감정. 답답한, 어이없음, 제일 좋은 표현으로는 당황함이 있겠죠. 당황함. embarrassed나 뭐 puzzled나. 그렇잖아. 왜냐면 분명히 그냥 나가지 말라고가 아니라 뭐라고, 어떤 걸 통해서 강조해줘요. 엄하게라고 하는, 어디 갔죠? 어디 갔지? 놓쳤어. 여기 3번 문장이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또 밑에도 한 번 더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의사가 강하게 말한 부분이 2군데가 있어요. 엄하게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서 not to take him anywhere. 어디로 데려가지 마라. 2가지가 있단 말이야. 강하게나 말했어, 의사는 2번이나.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엄마가 데려가야겠으니 마지막 문장에서 뭘 요구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희망해 너가 이해해주길, 그 상황을, 그리고 생각해주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데이비드가 가는 걸 허락할 어떤 방법을 생각해주기를 희망한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대체 우리 애가 가긴 가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 좀 생각해봐요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왔네요. 언로 3번. 그쵸? 근데 심지어 마지막 언로는 그냥 메인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서 형용사적 용법 쓰이는 형태로 나왔네요. 유교님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챕터 1 그쵸? 챕터 1의 리뷰 3번까지 받고 오늘 리뷰 4번까지만 하면 일단 공식적인 진도는 다 끝이 납니다. 현재 6시 23분이고요. 오늘 상황의 특이성을 생각해서 7분만 쉬고 30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윤아 괜찮아?